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오는 7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하고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를 서정옥, 장현주 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와 내용이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면서 탄핵 사유를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추진인데 먼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야기 듣겠습니다. 먼저. 내란죄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뭐 억지 논리죠. 아하. 내란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 이석기 내란 예비 사건의 그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국헌을 문란시키는 게 목적범이고요. 그다음에 그 진짜 구체적으로 게 실행행위 하고요. 그 위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뭐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이런 이제 그런 또는 국토를 참전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국회가 오늘 봤잖아요. 막 탄핵을 남발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가지고 장난치고 대통령실이 활동을 못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하게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위험성을 정말 이게 국민한테 절박하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게 경고의 목적으로 한 거예요. 뭐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처럼 진짜 이게 유혈 사태가 난 것도 아니고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280명이 뭐 어떻게 국회를 다 봉쇄하고 막습니까? 이거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게 그 내란에 대해서는 대다수 예전의 법조인들이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볼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탄핵을 하겠다.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 이래봤자 저는 뭐 이제 그 기각될 거는 분명하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탄핵 절차는 진행이 되겠지만 내란죄 부분은 성립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내란이 안 되면 이게 탄핵도 안 되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적, 위법적이었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조차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라고 또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상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할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실질적 요건으로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만 그런 상황에서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과연 전시사변에 준하는 어떤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인 부분도 위배된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실질적인 요건 부분에서 잘못된 것, 그러니까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일단 큰 탄핵 사유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법 87조에 규정한 내란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내란이 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목적은 국토 참전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계엄의 근거가 되는 헌법 77조를 아무리 살펴봐도 정부나 법원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국회 권한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포고령 1호에는 국회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부분들이 담겼었거든요.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들을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회라는 헌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수사기관에서도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죄 성립 여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회 활동을 못하게 했던 포고령 1호 부분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지금 포고령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직접 한 그건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고요. 대통령이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 포고령까지 네. 아마 지시한 건 아닐 거로 보이고 그다음에 그 체포조 운운하는데요. 네. 진짜게 그 체포하려면요. 이재명 대표 집이나 한동훈 대표 도곡동 집이나 가서 몇십 명이 체포를 하죠. 국회 안에 있는데 그 총탄도 없는 280명이 체포조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 체포하려면 이게 몇십 명이 필요합니다. 네. 몇십 명도 안 돼요. 그 의원들마다 몇십 명 서 있잖아요. 무슨 이게 체포조가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뭐 지금 이게 좀 과장돼가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따라서 이게 그 내란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저는 법 논리다. 어떻게 대통령이 280명 총탄 넘는 이걸로 이게 내란을 한다. 이거는 진짜 이게 그 말이 안 되고
오히려 대통령 1시간 뒤에 군대를 보낸 거예요. 네. 1시간 뒤에. 그다음에 뭐 담 넘어가기 다투면 이게 진짜 내란입니까? 대통령은 이게 경고 목적이지. 우리 그 계엄 전두환 대통령 안 봤습니까? 광주. 그게 계엄 그거는 내란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번 건은 저는 전혀 해당의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게 법을 어겼다고 국회가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탄핵권을 남용하는 거는 계엄 남용이 그래 문제되면 탄핵권 남용은 이게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우리 헌법에 탄핵권이 국회에 있죠. 근데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막 감사원장이나 검사나 아무나 탄핵이가 헌재 가서 9대0으로 기각이 돼요. 그럼 이게 그 국회는 어떻게 그것도 내란으로 처벌해야 됩니까? 국회를 해산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헌법 지키냐고요. 자기들도 헌법 다 어기가 탄핵권을 마음대로 지금 남용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계엄 남용을 했대. 그럼 그게 국회도 남용하지 말고 헌법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즉 남용이라는 부분에 이제 판결에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마 대통령의 인식도 그리고 뭐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분도 결국에는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이 야당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이 뭐 탄핵도 여러 번 해왔고 예산국회 국면에서도 예산을 감액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정부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고성의 계엄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또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국회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의해 주시지는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뭐 설령 뭐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논의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고요. 결국 국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연 야당을 협치의 상대로서 어떻게 설득하고 예산국회 과정을 넘어가는지 문제는 네.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던 것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건 국민들이시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12월 3일 밤에 느꼈을 그 상처와 불안과 공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권 여당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더 심각하게 인지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와 또는 소상한 설명들이 또 뒤이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예. 이게 일각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오히려 비상계엄보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가 있었는데 위헌 정당 해산을 그 민주당을 위헌 정당 이거는 뭐 진보당도 아니고요. 어허. 그래도 그게 제1당인데 그것도 현실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크다. 옛날에 통진당처럼 네. 그것도 그게 정치 공세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은 예산 문제를 우습게 보는데요. 네. 자, 예를 들어요. 정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국회가 이제 감액 통과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국회 예산을 영원 만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국회 예산이 영원히 편성하면 국회는 이게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제 말은 이게 대통령실 예산을 영원 만들어놨어요. 영원. 그다음에 검찰이도 특정 업무 경비 영원 만들어놨어요. 네. 경찰 다. 근데 국회만 특활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가 194인가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96억씩 평균 96억씩 특활비나 특정 업무비 썼잖아요. 본인들은 5년 동안 그만 쓰고 대통령이 82억 쓰겠다는 걸 영원 만들어놨어요. 그냥 이거는 국가기관을 완전히 폐쇄하고 문 닫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말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예산 좀 깎은 거 가지고 뭐 개헌까지 하느냐 하지만 이거는 국가기관 문 닫으라는 거예요. 돈 안 주면 문 닫아야죠. 너 검찰도 수사하지 말고 경찰 수사하지 말고 그냥 문 닫고 집에 쉬어라. 이거 똑같잖아요. 하는 행태가. 오죽 절박하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되는데 오늘 또 통과하는 거 보세요. 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저는 대통령의 최소한의 저항이라 봅니다. 짧게. 글쎄요, 뭐 예산국회 관련된 거 예산 감액안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끝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안 670조 중에 민주당이 삭감한 부분은 뭐 특갈비 등 그러니까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돼 있고요. 뭐 물론 다른 부분들도 좀 있지만 주된 내용은 특갈비들이었고 그게 4조 1천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액의 뭐 퍼센트로 보자면 0.6%에 불과한 감액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어떤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너무 과한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뭐 예산국회에서 예산 전국에서 뭔가 꽉 막힌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협상을 하고 정치로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는데 이것을 비상계엄으로 풀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탄핵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잡은 것이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7시 전으로 표결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시간을 거의 끝으로 좀 밀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근데 여러 가지 꼼수겠죠. 뭐 토요일 날 이게 촛불 집회하면서 그때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이게 그 김건희에서 특검법하고 딱 이게 결부시켜놨어요. 그렇죠. 그 시간 같이 왜냐하면 이게 한다고. 탄핵은 아마 200명이 제적돼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다 보이콧해버리면 200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당론으로 부결한 이거는 뭐 탄핵은 논할 가치도 없고 투표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요거는 제적 3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표하러 들어야 되지 않냐. 이래가 이게 두 개를 결부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회법에는요, 그 기표소 있죠 하얗게, 거기 안 들어가도 투표용지만 받으면요, 그게 카운트가 돼요. 그러니까 기표소만 안 들어가면 백지죠. 그대로 이게 넣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둘 다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행포나 꼼수에는요, 이게 꼼수에는 꼼수라는 것도 정당방위입니다. 꼼수에는 꼼수로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 저녁으로 이게 두 개를 결부시키는 이 꼼수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민의힘이 이게 그 당론으로 반대를 할 수 있다. 이탈표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즉 김건희 여사 특검법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역시도 부결될 것이다. 글쎄요, 결국엔 저는 국민의힘에 계신 국회의원들도 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표결을 정치적인 결단을 할 때는 결국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은 정치적인 진영이나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것을 떠나서 국민의 대표인 것이고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무엇을 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현재 지역에서 듣는 국민들의 민심이 있을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을 직접 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 과정은 분명히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지금 직전에 뭐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 한 5분이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 소장파 의원들의 의견은 임기 단축의 개헌까지도 지금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공식적으로 뭐 하야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표결 과정에서 결국 국민의 민심을 따라주실 그런 분들이 더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표결 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당연히 열려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표결 부분이야 뭐 나와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 임기를 단축하면서 개헌 얘기가 뭐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나오는데 이 가능성은 있습니까? 뭐 저는요, 조건부르게 찬성합니다. 조건부. 국회의원의 임기도 단축하는 조건으로. 아, 이런 최악의 국회의원, 이 국회를 두면 뭐합니까? 국회의원들에게 한 2년 임기 줄이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을 줄이고, 따라서 이게 뭐 대통령 중임제로 간다든지 이렇게 같이 왜 국민들이 볼 때 국회는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게 탄핵 여론조사 방송에 안 다루는데 이 자료가 할 있는데요. 겁니다. 네, 네. 거기 보세요. 탄핵 반대가요 24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였죠?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예요. 네. 갤럽에 19도 있었고 17도 있었어요. 그럼 이거 하면요 탄핵 찬성이 90%, 95% 돼야 정상이죠. 근데 대통령 지지율과 똑같잖아요.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리얼미터 조사 그렇잖아요. 따라서 제 말은 이게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뭐게 안 높은 것을 인정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국회나 또 이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하는 거 보세요. 얼씨구 나하고 이게 내가 방탄 잘 됐다. 나 재판 또 연기해 주세요. 나 6일날 이재명 대표 할 일이 뭐 있어요? 7일 저녁에 표결하는데 6일날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그럼 이게 재판하러 가야죠. 또 이게 그럼 재판 받으러 가는 사람이 나 아무 할 일 없으니까 재판 받으러 갑니까? 지연제가 있으면 재판 받아야지. 할 일 없는 사람만 재판 받냐고요. 이렇게 방탄하죠. 조국 대표는 더해요. 12월 12일 날 선고 좀 연기해 주세요. 본인이 뭐 할 건데? 본인이 교도소 가든 말든 이게 뭐 정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방탄을 위해서 정치 공세하는 걸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말은 이게 개헌 좋아요. 그러면 이게 국회도 임기 단축해서 해산하고 대통령도 이게 뭐 단축하려면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결국적으로 방탄 얘기까지 했으니까 방탄에 대한 얘기 듣고 여론조사 얘기 들어갈게요. 글쎄요, 전 국민의힘 소정파 의원 5분인데요. 뭐 김재석 의원도 있고, 뭐 김소희 의원, 김예지 의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진실한 사과,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고 책임자의 신속한 조사 처벌도 요구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번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 사태의 주인공이 결국 대통령과 그리고 이 책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고 수습을 할 건지에 대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바로 논리적으로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지금 발발한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사태에 대해서 특히 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하고 헌정 질서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을 고려할 만한 그런 여력도 없고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사태를 이렇게 상처받으시고 불안에 빠져 계신 국민들과 이 헌정 질서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지 이 부분에 몰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앞서 잠깐 저희가 나왔던 여론조사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살 이상의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부분에서 찬성이 73.6%, 반대는 24%가 나왔고요. 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와 경북에서도 탄핵 찬성 응답이 66.2%로 나타났습니다. 또 내란죄 관련해서도 69.5%가 내란죄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앞서 잠깐 이야기는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들어볼게요. 옛날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을 제가 2권짜리 봤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좀 그때 5%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아, 지지율? 예. 네. 그 탄핵 찬성이 90% 넘은 거예요. 물론 그때는 유튜브나 여러 언론이 없어가지고 아마 가짜 뉴스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어요. 아. 그때는 제도권 몇 개 언론만 있으면 가짜 뉴스가 걸러지지가 않았고요. 그때는 패널 구성도 아주 불공정했어요. 그냥 너무 최성원 씨 욕하고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됐죠. 그리고 그때는요 촛불이 막 몇십만 명이 왔어요. 솔직히 네. 반대 네. 물론 태극기도 몇십만이 왔고요. 네. 근데 어제요 경찰 추산 2,000명 왔어요. 와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촛불이에요. 경찰 추산 2,000명, 주최측 추산 10,000명이에요. 네. 이거가 탄핵이 됩니까? 이 여론이 그거예요. 리얼미터 기준 대통령 지지율이 보통 한 20% 중반 나와요. 네. 갤럽에게 뭐 한 10% 후반이나 갤럽이 좀 제일 낮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리얼미터나 이런 데는 한 20% 중반 나오죠. 지금 합치면 한 20%라고 보고. 예. 네. 근데 탄핵 보세요.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본인들은 막 내란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지지율 보세요. 탄핵 반대가 24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네. 대통령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탄핵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나요?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그대로 아무 문제 없고 내란데도 아니라는 게 25% 아닙니까? 네. 이게 여론이에요. 아. 이건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은 모든 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야당들이 무도한 국회 국정 마비시키려는 대선에 불복하려는 이런 게 야당의 음모, 그다음에 본인들 방탄하려는 이걸 국민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 지지자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여론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을 예. 보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글쎄요, 일단 비상계엄 이 선포 이후에 거의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줄줄이 여론조사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추이도 함께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눈여겨보았던 것이 일단 탄핵 찬성 여론이 70%가 넘는데 그중에서도 중도층에서도 탄핵 찬성 여론이 70%가 넘는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사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조차 탄핵 찬성 여론이 60%를 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도 많은 기관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하나에 국한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도 그리고 보수의 심장이라는 TK에서조차도 지금 탄핵 찬성 여론이 60%를 넘었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상상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난 4일에 전국 만 18살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보수 쪽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단은 단일 대우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탈당 부분은 그동안 얘기가 좀 안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이 탈당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탈당. 아마 이제 이것도 우리 역사의 경험에서 배우면 돼요. 네.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요.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그때 뭐 향단위를 뽑았다 하면서 출당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그 대선 때 어떻게 됐어요? 아마 이게 그 문재인 후보한테 아주 큰 표차로 우리 보수 정당 역사상요 거의 최저 득표로 하면 이게 그 졌죠. 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대통령 출당을 시키면요. 그러면 이게 그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뭐 후보가 된다면 네. 과연 이게 대통령 출당시키고 친윤 다 배제하고요. 보수가 이게 분열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저 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을 때 네. 그때 한번 이게 돌아가서 한번 반면교사로 삼으시라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그래도 이게 친한보다는요 네. 친윤 의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수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잖아요. 20몇 프로 나오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거 플러스 또 몇십 프로 또 있나요? 없잖아요. 윤 대통령 지지 중에 일부가 한동훈 대표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뭐 강제로 출당시키는 거는 공멸하는 거고요. 임기가 이만히 남은 상태에서 네. 아마 이것도 이게 그 전체 당의 의견 아닐 거예요. 따라서 출당은 저는 뭐 불가능하다 봅니다. 예. 대통령의 탈당. 저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그 공식석상에서 밝힌 내용 중에 결국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는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노력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노력의 의미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로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적인 것이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탄핵은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논리모순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탈당 요구를 한 목소리로 내고 그리고 대통령도 탈당 요구 정도는 받아야만 어찌게 본다면 그 탄핵 표결에서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읽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요.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라고 해서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수습되거나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뭔가 이 대통령의 탈당 요구 이 부분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이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열린 자세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좀 논의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예. 서 변호사께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보통 이제 그동안 양분되어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양분되어 있다가 이번 비상계엄으로 이 무게추가 과연 움직일 것이냐 한쪽으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거의 그대로일 겁니다. 어허. 제가 보기에 이번 사태가 벌써 여론도 거의 그대로잖아요. 대통령하고 탄핵 여론도요. 아마 이제 그 친윤 친한 여론도에 저는 거의 그대로라 봐요. 예를 들어 이것 때문에 뭐 친윤 의원이 친한동훈 쪽으로 넘어갈 리도 없고 어허. 그다음에 친한 의원이 친윤 쪽으로 넘어올 일은 더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크게 그 변화를 줄 만한 게 그런 사건이 아니다. 네. 이래 보기 때문에 아마 거의 그대로일 거고. 근데 제가 하나만 경고하면요.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때 막 탄핵률을 90% 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탄핵에 앞장섰던 분이 누구예요? 유승민, 김무성 의원이죠. 네. 그 이후에 김무성 의원 정견퇴했어요. 유승민 의원 지금 이게 의미 있는 정치활동 못해요. 보수에서는 배신자다. 낙인 찍혀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운신 제대로 못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유승민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게 안 갈 것인가? 본인이 결정해야죠. 지금 이게 대통령 뭐 이게 탄핵 어쩌고 출당 운운하면요. 바로 이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요. 바로 유승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좌파 진보 좌파 쪽의 여론을 보고 야 국민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수 국민 여론을 이게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저는 뭐 그런 길을 가진 않을 걸 봐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취재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이제 임명됐던 감사원장을 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여당 쪽에서 더 많은 반발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듣겠습니다.
그렇죠. 뭐 감사원장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이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사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차 중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가까운 참모 몇만 알았다라고 하는 이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잠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보류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어젯밤에 국민의힘에서 탄핵안을 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반발하는 입장에서 오늘 통과가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예 연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만이 이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결국 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일관된 입장이었고 이런 부분이 변화할 수는 없는 것이었고요.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사건 때문에 잠시 보류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상황상에서는 이걸 다시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입장이 선회한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지금은 판단이 됩니다. 감사원장의 탄핵안 참 이게 진짜 민주당의 전략가나 제대로 이게 책략을 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엄청난 대사를 앞두고 네. 이게 탄핵을 하면요. 역풍만 불어요. 검찰의 역풍, 감사원의 역풍. 그럼 국민들이 볼 때도 아 이런 식으로 이게 탄핵을 남발하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이랬구나. 이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이 볼 때도 지금 탄핵이 몇 명이나 오잖아요.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볼 때는 전부 탄핵 사유가 없어. 이러면 이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만에 하나 통과되더라도 헌재 재판관들에게 탄핵이 그냥 우스운 뭐 장난인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략적으로 아무런 민주당이 도움 안 되고 여론의 역풍,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역풍 이것만 이게 불러오는 아주 자해행위다. 한마디로 이게 자책골을 계속 엮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